네, 게더타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더타운 시작하기와 게더타운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게더타운 시작하기입니다. 게더타운이라는 거 웹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자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화면과 메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영상을 보거나 음성 대화도 할 수 있으며 아바타와 가상 공간의 디자인이 RPG 만들기와 비슷합니다. 벽과 바닥, 가구 등 매우 다양한 것을 추가할 수 있고 상호작용 가능한 물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재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메뉴는 기본적으로 영어인데 복잡한 영어는 아닙니다. 게더타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베페토, 로블록스. 요즘 어린 친구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가상현실 공간들이죠. 어른이들도 길어지는 비대면 생활에 지쳐가면서 좀 더 재밌는 무언가를 찾아 나섰어요. 최근 순천향대학교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아바타가 참석하는 메타버스 입학식을 열었는데요.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표현한 아바타에 꽈잠바도 입히고 다같이 입학선서도 하니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그나마 달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IT 기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에서는 특별한 가상 오피스가 유행이래요. 실제처럼 대화와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온라인 네트워킹 툴 게더입니다. 게임 바람의 나라를 연상시키는 2D 맵부터 캐릭터까지 이동도 WASD키 또는 방향키로 하면 돼요. 게임인가 싶은 것도 잠시 다른 사용자의 캐릭터를 만나면 자동으로 캠이 켜지면서 화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기한 프로그램이죠. 저 보여요? 하이. 완전 신기해. 학교나 직장에서 원래 같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었던 일들을 재택을 하면서부턴 전화나 메시지로 대체해야 하니까 즉각적이지 못한 점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게더에서는 캐릭터 근처에 가면 바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게 돼 있어요. 물론 대화가 곤란하거나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엔 마이크와 카메라를 끄거나 워크모드, 비지모드 등으로 설정해 놓을 수 있더라고요. 공간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최대 2,0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게더. 그래서인지 다양한 온라인 컨퍼런스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는 게더타운을 활용한 동아리 박람회를 열었다고 해요. 비대면 동아리 박람회라 어떻게 꾸며질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민망하네요. 원래 저희가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면 백양로 양쪽으로 부스를 쫙 설치하고 지나가면서 구경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되거든요. 페이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상호 소통이 어려우다 보니까 흥미 요소가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만한 것들이 잘 없어서 저희가 직접 다 그려가지고 맵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의 아쉬움을 게더로 보완한 총동아리 연합회 학생들. 각 동아리원들도 함께 참여해 직접 꾸몄다는 동박타운을 둘러봤습니다. 네, 저희 학교 가운데 있는 학생회관 건물에 그 특징만 본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벤치도 지대로 딱 구현을 해놓고 이제 학생회관 말고도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백양당 또 중앙도서관, 백양관 이런 건물들을 만들었는데 건물들이랑 이런 세부 이미지 같은 데 만드는 데는 이틀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게더는 이런 아기자기한 점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췄어요. X키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사물과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포스터나 동영상 링크를 달아둬서 바로 연결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함께 일하는 효과를 2배로 얻을 수 있어요. 그 밖에 Z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춤을 추고 다른 캐릭터에 막혀 이동이 불가할 땐 G키를 눌러서 유령 모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게임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지 줌에 지친 영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른 메타버스와 차이점은 완전한 가상이 아닌 내 모습을 직접 비춘다는 점이죠. 몇 학번이세요? 몇 학번이게요? 1616 16이요? 1호 나도 1호. 저 08인데? 와 완전한 가상이었다면 제작진에게 이런 민망함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게더타운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 사실은 좀 소강 상태에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시스템이 AI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더타운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브라우저에서 보시다시피 게더타운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실행한 상태에서 게더타운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본 화면 상태, 저는 지금 바로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본 상태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프로페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자,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하시면 나오는 화면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웹 유즈에 있어가지고 쿠키 정보를 저장하겠느냐 이건데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accept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sign in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인된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공간들입니다.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캐릭터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프로페서로 줬는데요. 만약에 편집하려고 한다면 여기 아이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캐릭터의 베이스, 클로징, 액세서리, 스페셜 이런 것들을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나 뭐 옷이나 모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네. 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첫 화면에서 사인 인을 클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해 보십시오. Sign in with Google. 그리고 바로 캐릭터의 이름과 캐릭터의 특징을 바꾸실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바꾸었으면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 상태가 되고요. 자, 이 기본 상태에서 우리가 게더타운은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원래는 바로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최근에 게더타운사가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 공간,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설문이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Get Started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보시면 지금 작업하는 위치가 어디냐, 아시아로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는 캘린더, 일정표를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아웃룩이나 구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논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간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IC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Individual Contributor,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속 공간의 인원수는 1에서 10명 작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공간의 목적은 트레이닝 or 워크샵 해서 교육 훈련을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서밋을 선택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리모트 오피스와 컨퍼런스가 나옵니다. 리모트 오피스는 재택 사무실이고 컨퍼런스는 대규모 토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리모트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패시픽, 네, non IC
1에서 10명. 트레이닝 or 워크숍. 서밋.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 나올 때 리모트 오피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활기찬 영역을 만들어 보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 익스플로어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요. 스킵 언보딩, 기본적인 것을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선택하시고 여기에 choose your office template 나오는데요. 템플릿 종류입니다.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빌딩에 해당하는 부분, 인더스트리얼, 공장에 해당하는 부분, 산업적인 부분이고요. 코지라는 것은 아주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뭐 찻집이나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트야드는 정원을 말하는 것인데 코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찻집처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공간을 이용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맵 사이즈는 2, 아주 작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Confirm Selection. 자, 이때 스페이스에 이름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만든 이름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My Office-1이라고 하죠. Create.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 소리를 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사이트에 있는 동안을 선택하시면 소리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화면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페서라고 되어 있고 조인 버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저기 아래쪽에 뭐 Welcome to your ghetto office라고 되어 있고 Let's get you started. Walk to my desk. Ctrl D. Ctrl D를 누르면 내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걸어가겠다 이런 소리인데요. 이 기능이 뭐 특별히 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포도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게 메인 메뉴로 가는 겁니다. 네,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 트라이얼 30day left, 30일 동안 트라이얼 버전으로 쓸 수 있다. 이 이후에 유료 버전으로 시도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트라이얼 버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도 편집이 가능하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비디오나 소리도 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은 뭐 아이콘이나 스크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몰라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의 각종 가구나 물체들을 삭제하거나 삽입할 때 바로 커스터마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캘린더는 일정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게 있다는 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채팅 가능하고요. 접속 인원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리브 오피스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리브 오피스로 나가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최근에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것이 다시 생겼죠. 마이 오피스 -1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이거를 클릭해 주면 다시 접속이 됩니다. 조인. 네, 끄고 조인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reate a space that's full of energy. 활기찬 공간을 조성하세요라는 환영 메시지가 나오는데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Skip Unboarding을 아까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맵 테마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dustrial, Courtyard, Cozy, Skyscraper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코지를 선택을 했고 이름을 My Office -1으로 주고 Create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나 마이크 접근을 허용하느냐 키지 않은 경우에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조인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게더타워는 공간 화면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은 가운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리본 메뉴라고 해가지고 각종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포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메인 메뉴,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로그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 게더타워는 화면 구성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 메뉴, 개인의 캐릭터라든지 개인의 이름을 별칭을 바꿀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라든지 영상 이런 부분들을 켜고 끄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커스터마이즈, 각종 소품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고 캘린더, 채팅, 접속자, 나가기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나를 대신하지만 동시에 화상회의 플랫폼처럼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더타운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즉 캐릭터와 캐릭터가 만나게 되면 즉시 이렇게 화면이 켜지는 상태로 돌입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반영하는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상 공간에 있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캐릭터가 다가가면 참가자 영상 창이 선명해지고 멀어지면 흐릿해지며 소리가 작아지다가 영상 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동시킬 때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키 또는 AWS 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할 지점을 더블 클릭하여 그쪽으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Move Here라는 명령어를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왼쪽,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한 곳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Move Here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스트 모드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용자들한테 숨겨진 모드로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 있을 때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고스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죠. 예. G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투명해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G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단점이죠. 춤추기와 폭죽 터트리기. Z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신나게 춤을 추고 방향키를 누르면 멈추고요. F키를 누르면 폭죽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네, Z키 춤을 춥니다. 자, 이때 방향키 누르면 멈추고요. F키. 네, 이렇게 F키 누르면 폭죽을 나름대로 터뜨립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유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생들이나 좋아할 만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게더타운 오브젝트 보겠습니다. 이제 게더타운의 기본적인 화면 그 돌입 방법, 접속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게더타운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브젝트 삽입. 자주 사용하는 오브젝트 삽입하는 기능만 존재하는데 아까 그 망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커스터마이즈라는 키인데 커스터마이즈에서 빌드라고 되어 있는 뭔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때 빌드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이제 서치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삽입할 오브젝트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의 삭제, 최근 사용한 오브젝트가 보여지기도 하고 이미지 오브젝트를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또 모든 종류의 여러 가지 오브젝트의 모음을 볼 수도 있고 시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용 오브젝트를 볼 수도 있고 책상용 오브젝트, 가구, 자연물, 게임 도구, 방향 표지판 등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제 사진도 한번 이미지를 삽입해 봤고 이렇게 글자도 삽입할 수 있고 이렇게 자연물, 또 책상, 표지판, 또 이런 버스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래쪽에 커스터마이즈 버튼 누르고 네, 보시면 뭐 다양한 것들이 빌드 메뉴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주면 반복적으로 클릭할 때마다 삽입이 되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삽입할 수 있죠. 시즌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나 뭐 버스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책상과 관련되어 있는 오브젝트 삽입이 가능하고요. 예, 책상 자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연물,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표지판, 네,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도
이 삭제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릭해 가지고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삭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사용했던 거는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미지를 붙여놓고자 할 때는 이미지 업로드 뉴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고, 글자를 적을 때는 요 A 버튼 create new text, 예, 여기 보면 이제 가천대학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살펴보셨습니다. 오브젝트 홈페이지 URL을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오브젝트를 삽입한 다음에 거기에 뭔가 연결해 가지고 클릭했을 때 뭔가 작동되게 하려면 반드시 맵 메뉴에 Edit in Map Maker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뀐 기능이에요. 맵 메뉴에 Edit in Map Maker, 그러니까 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만드는 이 명령어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 우리가 보고 있던 활성창, 캐릭터가 돌아다니는 활성창이 있고 오른쪽에 맵 메이커 창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편집할 때는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맵 메이커 창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형된 내용을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 활성창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맵 메이커 창에 보면 오브젝트 메뉴에 모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전에 우리가 삽입했던 각종 오브젝트들을 삽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삽입뿐만 아니라 삽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연결도 여기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모 오브젝트 눌렀을 때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See All 이라고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모니터다. 그럼 모니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컴퓨터 모니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브젝트 인터랙션이라고 해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게 할 것이냐. 아래쪽에 임베디드 웹사이트, 포함된 웹사이트라고 해서 웹사이트의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것이죠. 인터넷 주소 값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셀렉트 이렇게 누르면 화면에 바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삽입할 수가 있고, 이 모니터를 클릭해서 삽입을 한 이후에 사용자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니터에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되면 모니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자, 활성화됐을 때 X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커스터마이즈 메뉴에 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Edit in Map Maker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맵을 편집하는 상태라서 여기에서 각종 울타리라든지 기본적인 배경 그림, 각종 요소들을 다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오른쪽에 지금 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메인 오피스 플로우라고 있고 소셜 에어리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템플릿의 경우에는 메인 오피스 플로우라고 하는 요 공간이 있고 소셜 에어리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이 또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개의 공간을 이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 이제 내가 삽입한 물건은 없고 선택한 물건은 없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오브젝트 상태에서요, 자, 모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See All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하면 컴퓨터 모니터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 임베디드 웹사이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 물론 이거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elect 하면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삽입을 했어요. 컴퓨터 모니터 삽입했어요. 그럼 반드시 세이브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위쪽에 맵메이커가 있고요. 왼쪽에 마이 오피스가 있어요. 맵메이커, 마이 오피스 다른 창이에요. 이걸 끄지 말고 그대로 다시 원래 활성창 마이 오피스 다시 1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상한 화면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맵이 보이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나타나면 오른쪽의 메뉴 중에서 빌드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원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동할 수가 있고, 좀 전에 삽입한 이 모니터가 보이는데 X 버튼 누르면 바로 네, 가천대학교 홈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X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동영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동영상도 유튜브 동영상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맵 만들기 창, 맵메이커 창에서 뭐 오브젝트 해가지고 C5에서 TV를 삽입을 한 다음에 TV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youtube.com /watch 물음표 V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주소를 삽입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고 복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맵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자, 아까 맵메이커가 있었죠? 예, 맵메이커 화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뭐 오브젝트. 여기 보면 여기에다 TV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네, TV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on 스탠드 선택을 하고요. 임베디드 비디오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삽입했던 거, 예, 영상이죠. 이거 그대로 삽입하고 액티베이션 디스텐스를 5로 주겠습니다. 예, 디스텐스가 이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멀리 있어도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거죠. 셀렉트 해서 이렇게 옆에다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을 했죠. 마찬가지로 세이브 그리고 넘어가서 뷰2 누르면 여기 삽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X 버튼 눌러보죠.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도 확인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X 버튼 눌러가지고 동해의 실행을 평화로운 해본 거죠. 우리선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종료가 제국주의 됐네요.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네. 오브젝트 이미지 연결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로컬 내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보드를 삽입한 다음에 화이트 보드를 삽입한 다음에 임베디드 이미지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 화이트 보드의 색상을 이렇게 뭐죠? 약간 초록색 계열로 선택을 해주고 독도 생태계.jpg라는 파일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죠. 내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가까이 갔을 때 X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브젝트, 뭐 오브젝트. 자, 보드, 화이트 보드를 선택하고요. 임베디드 이미지,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죠. 자, 여기에 1학기에 지금 생성형의 메타버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독도 생태계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가 독도 생태계고요. 프리뷰는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리 보기도 같은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록색으로 바꿨죠. 그리고 셀렉트. 자,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타나죠. 자, X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프리뷰 이미지도 보여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게더타운의 기초로서 게더타운에 접속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고급으로 들어가서 룸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